네, 3대 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채워가고 있고요. 특히 메타와 알파벳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기저기서 터지는 경고음. 자, 지금 이 내용이 좀 잔잔하게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무디스가 신용등급 이제 하향을 했어요. 그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지금 사실 네. 한 단계 미국의 그 국가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지금 봤는데 생각만큼 충격은 오지 않았지만은 확 그러진 않았네요. 그런데 지금 계속 또 시간이 갈수록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시장이 안고 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 좀 착 달라붙어 갖고 네. 당분간은 좀 껌딱지처럼. 껌딱지처럼 좀 붙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할 일을 하고 있다. 예, 신용평가사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보시면 S&P 글로벌 같은 경우 2011년도 8월 달에 이제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사실 이때는 다른 것보다 미국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난 이제 그 신용등급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같은 경우가 2023년 8월이죠. 거의 한 2년 전쯤에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사실 그때 신용등급을 내렸거든요. 내렸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지출 우려라든지 아니면 미국 연방정부의 어떤 부채 우려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리면서 시장이 되게 강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디스가 이제 5월 16일 날 이제 신용등급 하향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피치가 내렸던 것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이 피치가 이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 네. 5년물 미국 그 CDS 프리미엄이 그때 거의 한 70bp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다시 안정화됐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가 내렸을 경우에 한 지금 47bp 정도.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악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국채 수익률도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무디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좀 무디스가 뒷북을 친 게 아닌가, 이미 악재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면서 좀 시장이 매수 타이밍으로 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채권도 그렇고 네.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뭐 오늘부터는 조금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시장에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정말 딱 그 말씀대로 좀 시차를 두고 불거지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다시 좀 돌파를 했습니다.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30년물도 5% 재돌파. 지금 상황이 딱 예견해 주신 상황일까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는 사실은 이벤트가 또 그 사이 끼어들어왔어요. 아하. 네, 트럼프 감세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끼어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다시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감세안이 지금 하원의 예산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갖고 이제 본회의에 지금 이제 상정이 됐고요. 본회의에서 28일까지는 이것을 이제 정리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이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미 예상했던 내용들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발의한 감세법안이 있거든요. 이게 12월 달에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연장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그다음에 표준 소득공제, 그다음에 자녀세 공제 확대 등 이것들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공약들이 있어요. 팁과 그다음에 이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 구입 시 대출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 공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단계적 폐지, 이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시장에서 지금 판단되는 게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라고 했을 경우 과연 어떤 파장이 있을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지금 우려감이 커졌다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는 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을 경우에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상하는 게 월가에서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가 최대 5조 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
지금 누적돼 있는 재정 적자가 36조 달러거든요. 네. 우리나라 뭐 몇 경인지도 모르겠어요. 와. 계산도 안 돼서 사실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여기다가 10년 동안 5조 달러를 또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재정 적자고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2035년 이제 10년 후에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대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5%에 이를 거라고 지금 무디스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하다간 되겠다는 지금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지금 재정 이제 적자는 지금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려면 세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세입을 늘리겠다는 게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게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했는데 이 관세가 좀 작동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그러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되게 퀘스천 마크가 됐어요. 반대로 지출을 축소를 해야 돼요. 지출 축소 부분이 도지에서 연방정부 인력을 좀 감축하겠다. 특히 이번에 연준도 10% 감축하겠다고 또 뒤끝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뭐 인력 감축 받고는 별로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보조금 축소도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다음에 나토라든지 국제기구 전쟁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원조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전쟁도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금리 여태까지 발행한 국채들에 매달 이제 매년 지급하는 국채가 그 지급 이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예산에서 13%가 돼요.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원래 얘기했던 게 채권 발행을 줄이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갖고 이 비용도 줄이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이틀, 3일 동안 감세안은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재정적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고 부채 비용도 135%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저희 나라가 지금 한국이 지금 한 55%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로 200% 정도가 되고요. 영국이라든지 주요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이거든요. 근데 135%까지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처음에는 그냥 무디스의 어떤 경고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요 며칠 사이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는 감세안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런 재정 적자가 되게 심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오늘 또 국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반응이 나오고 네. 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스캇 베센트 장관이 후행적인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좀 실현이 되는 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딱 한마디로만 여쭤볼게요. 앞서 국방비도 뭐 줄이는 기조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또 여기에 뭐 골든 돔을 가동하겠다. 네. 이거는 또 돈을 더 쓰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돈 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회계연도가 네. 10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그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까지 해서 5개월 동안에 재정 적자가 1조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엄청난 거죠. 아까 총 누적이 36조인데 이 5개월 동안에 1조억 달러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쓴 것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쓴 돈이 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지금 올린 게 적자를 지금 최소한 올해 2조에서 5조 정도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2조 달러 정도 줄이겠다는데 지금 예산안을 올린 거 보면은 1,000억 달러도 안 돼요. 줄인 게. 그러니까 이 정도 본다 보면 이쪽에서 줄여야 될 것을 제대로 못 줄이고 있고 국방비라든지 지금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갑자기 이 부분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무디스가 경고가 아닐까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시장이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시장에 안고 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을 작용하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요, 지금. 대표님 그러면 저희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일단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저희가 이 하락했던 갭을 좀 회복하고 나면은 그쵸.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당장 보시면은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미국의 이제 금융주들이죠. 예, 은행주들부터 제가 다 지금 그 채권 은행채들이죠. 은행채 발행에 하는 그 채권들의 신용등급이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래서 일단은 금융주 쪽은 좀 피하셔야 된다. 피하자. 예, 피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도체하고 AI, 특히 이제 빅테크 쪽들은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동 세일즈 외교까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추진력이 계속 조금 더 갈 수가 있다.
이쪽은 조금 더 호재가 계속 나오죠. 뭐 엔비디아 보시면 지금 뭐 대만에 가서 컨퍼런스 하면서 중국을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고 지금 전순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일본에 이제 무역 협상단이 들어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또는 관세 협상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라든지 AI 쪽은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세일즈 외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계속 확장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더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기대치는 방위산업비라든지 이런 국방비는 축소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상황 본다면은 돈이 더 늘어난 쪽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업종이 투자할 만한 업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을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두 번째가 이제 금융주 쪽에서 이제 핀테크하고 이제 코인 쪽을 계속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 오늘도 지금 코인 쪽이 한 10만 7천 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물론 이제 컨퍼런스도 있어요. 지금 컨퍼런스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그런 손바뀜도 좀 있고 그다음에 IT 쪽 반도체하고 AI 쪽이 올라오면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내년 정도 1년이 지나면은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해질 거다. 전력. 그렇죠. 네. 저게 에너지 밸류 체인 쪽 계속 한번 그렇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별 차별화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 가운데 전력 그리고 앞서 방위 산업 저희가 반도체와 AI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